이번 시간에는 현덕 작가의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현대소설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무달입니다. 골목 모퉁이를 꺾어 돌아선다. 서너 칸 앞을 서서 동물 수만이가 친구 수만이가 간다. 문기는 쫓아가 그와 함께 나란히 서며 너 집에 인제 가니? 하고 어깨에 손을 걸고 있다. 자, 그래서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왔죠. 수만이와 문기 이렇게 나오고 요 문기라는 친구가 주인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수만이와 나중에 갈등을 갖게 됩니다. 이거 이상한 일 아니야? 뭐가 말이야? 고기를 사러 갔는데 난 1원짜리를 알고 냈는데 10원으로 거슬러 주니 말이야. 그러니까 10원이라는 큰 돈의 거스름 돈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갈등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단, 고깃집에서 거스름돈을 10원 잘못 받은 게 사건의 발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이야? 어디 봐. 문기는 손바닥을 펴서 돈과 고기를 보았다. 수만이는 잠시 눈을 꿈뻑꿈뻑 무슨 생각을 하는 듯 문기 얼굴을 보고 서 있더니 너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말이야? 먼저 잔돈만 작은 어머니에게 주거든. 그래서 남은 돈, 그러니까 이런 보다 작은 돈이겠죠. 그 10원이 아니라 작은 돈을 작은 어머니께 드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그리고 아무 말 없거든. 내게로 와. 할 일이 있으니 무슨 할 일? 그래, 그러고만 나와. 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거스름돈을 다른 데 쓸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침내 문기는 수만이가 이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잔돈만 얌보 주머니에 거내 놓았다. 숙모는 그 돈을 받아 두 번 자세히 세어보고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고기를 씻었다. 그래도 문기는 한동안 머뭇머뭇 눈치를 보다가 그러니까 약간 죄책감이나 양식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슬며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 밖엔 수만이가 이상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하였다. 수만이가 있다던 좋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던 온갖 가지고 싶은 것을 해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기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염려 없어, 걱정 없어, 나 시키는 대로만 해 하고 머뭇거리는 문기를 어깨에 팔에 걸고 수만이는 욱줄거리면서 걸음을 옮긴다. 자, 그러면 이 중력 부분에는 돈을 흥청맞춰 쓰는 모습이 나오겠죠. 난 이제 돈을 가진 것이 없다. 뭐? 하고 수만이는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라지다가 금방 능청스러운 웃음으로 지으며 너 혼자 두고 쓰려고 그러지 말고 어서 돈을 쓰러 가자. 정말 없어. 지금 고깃집에 앞마당으로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양심에 찔려가지고 돈을 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공도 쌍안경도 버리고 그러면 이 공과 쌍안경은 거스름돈으로 산 물건들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라고 이쪽 저쪽 주머니를 털어보는 것이었으나 수만이는 흥하고 코 웃음을 쳤다. 너만 못 약을 줘야 너처럼 나도 너처럼 약삭 빠른 친구야. 눈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연신 빈정댄다. 고깃집 마당으로 던졌다. 아주 핑계거든.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이야. 할 뿐 문기는 어떻게 변명을 할 줄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한다. 진짜로 고깃집에 돈을 돌려준 거네요. 오늘 작은 아버지께 꾸중을 듣고 그리고 나도 이제 그런 걸 안 할 작정이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께 사실대로 고백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하고 약속한 건 실행해야지. 싫으면 넌 빠져도 좋아. 그럼 돈만 내놔 하고 턱 밑에 손을 내민다. 정말 없대도 수만이는 내밀었던 손으로 멱살을 잡는다. 너 지금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적질을 한다 하고 똑바로 써놓을 테야. 그래서 이 도적질을 했다라고 친구들한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돈을 내어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기와 수만이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에 들어섰다. 숙모는 뒷곁에서 화초모종을 하는지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만한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날 뿐 집안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붓장, 그러니까 장롱 안에는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점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돈이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문 밖에 지금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기다리고 섰다. 여기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돈을 훔치게 됩니다.
진작에 내 말을 듣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리듯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네 거리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 지났고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은 차차 풀이 죽는다. 그리고 문기는 이런 생각을 했다. 자기는 몰래 작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 그러나 갚으면 그만이 아니냐. 돈을 갚을 만치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살금살금 입고 이렇게 갚으면 그만이 아니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합리화하는 태도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배심을 용기를 만들려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공원으로 거리를 돌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력 부분, 작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모함을 받은 아랫집 여자아이가 혼이 나서 쫓겨나게 되고 이것을 들은 문기는 더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 지금으로 치면 윤리와 도덕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로의 제목이 정직이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문기는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겠죠.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안경을 쓴 선생님의 눈이 반짝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곤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가책을 느끼고 있네요. 문기는 자기에게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고 수신 시간인 듯 싶었다. 그만큼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었다. 힘이 없었다. 사람이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지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웠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문기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성찰의 매개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큼 사람이 못된다 싶었다. 문기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깊어져가지고 입원을 하게 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삼촌은 작은아버지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본다. 작은아버지, 문기는 입을 열었다.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있네요. 하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똑똑하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고깃간 주인이 1원으로 10원을 알고 거슬러 준 것, 그 돈을 써버린 것, 그리고 붓장 안에 장롱안의 돈을 자기가 훔쳐낸 것, 이렇게 하나하나 숨김없이 자백을 하자 이때까지 겹겹이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한 커플 한 커플 벗어지며 마음의 어둠조차 차차 사라지며 맑아지는 것을 문기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마음이 맑아지면서 따라 몸도 거들어진다. 그래서 마음이 후려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해는 뜨고 하늘은 맑아질 것이다. 그리고 문기는 그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죄책감을 완벽히 털어낸 문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소설은 이제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해서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지만 특히 문기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기의 심리 위주로 정서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주제는 양심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 특징은 두 가지가 있네요. 인물의 심리 변화, 문기의 심리 변화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서 변화하는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제시해서 주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상으로 현덕 작가의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현대소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